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간경제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자산운용의 김영롱 팀장 왔고요. 옆자리가 좀 휑하죠? 박민영 앵커가 생방송이 좀 늦게 끝나서 오늘 약간 늦는다고 하는데 한 2, 3분 전에 여기 건물 도착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박민영 앵커도 돌아올 겁니다. 병진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시간 맞춰서 와주시고 지하철에서 이동 중에 방송 참여하신다고 그러면서 여러모로 힘든 국내 증시 정말 어렵네요. 시장에 참여하면서 늘 느끼지만 한 해도 쉬었던 적은 별로 없었네요. 그러니까 이게 참 슬픈 거죠. 사실 병정님께서 하신 이런 말씀들 대부분 되게 힘든 한 해를 지나고 나서 그 소회를 말하는 약간 그런 멘트잖아요. 근데 우리가 1월 들면서 1월 2일 빼고는 너무 힘든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정말 한 달도 지금 채 다 안 지났는데 한 몇 달 지낸 것 같은 그런 피로감을 느낍니다. 많은 분들이 좀 그러실 것 같고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거 보면 특히 우리나라 코스피가 이런 개발동산국 증시보다도 못한 결과들을 1월 동안에 내고 있다 보니까 현타가 많이 오실 텐데 힘내셨으면 좋겠고 참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여러 컨텐츠들 좀 유용한 컨텐츠들로 정보적인 것도 전달드리고 주간경제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좋은 정보도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 거지만 그 외에도 좀 쉬면서 좀 재미와 약간의 릴렉스도 좀 제공하고 싶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하시면서 일주일 잘 좀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 사실 제가 오늘 박민영 앵커가 미리 늦는다고 얘기를 들어서 준비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나 혼자 방송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브리핑을 해드릴 수 있겠다 싶었는데 얘가 생각보다 일찍 왔네. 예, 마이크 차시고요. 네. 네네. 생각보다 일찍 와서 예전에 앵커 할 때 그 텐션을 지금 올리려고 하던 중이었는데 내려와. 너무 일찍 와버렸어. 준비 많이 했어요, 저. 그러네요. 네. 해보세요, 오늘 멘트는. 민망하니까 안 할게요. 아니요. 아니에요. 순서대로 하시죠. 아니, 아침에 다른 일로 바쁜데 늦게 온다고 해가지고 부랴부랴 엄청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본업이 또 회사에 그 시간에 맞춰줘야 그렇죠. 되니까 네네. 이런 게 좀 애석합니다. 애석하네요. 오늘도 피부빛이 아주 좋군요. 살이 토실토실 오르면 항상 피부가 뺑뺑해집니다. 참. 아무튼 반갑고요. 병재님 안녕하세요. 네, 이미 다 했습니다. 그래요? 네. 다 읽었고요. 네. 딥페이크 들어가려고 했는데 진짜 시장도 끝내고? 아니요. 시장은 제가 이번 주에 다시 이 허리 디스크가 도져서 막 연차 내고 반차 내고 시술 받고 다시 그랬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면밀히 못 봤어요. 월수까지만 보고 목금을 못 봐서 이거는 박앵커한테 맡기려고 딥페이크부터 할까 했는데 이제 왔으니까 증시부터 바로 시작하죠. 네. 네. 지난주에 목금 시장이 조금 괜찮아지고 있다라고 네. 해서 전약 후강의 지난주 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번 주는 지수상으로는 정말 재미없었는데 그래도 AI 반도체 종목 들고 계신 분들에게는 꽤나 괜찮은 장이었습니다. 초전도체 갖고 계신 분들한테도 좋았어요. 그렇죠. 오른 종목들, 개별 종목 이슈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았는데 네. 이게 조금 애매했던 게 반도체 쪽에서도 이제 좀 단기간에 너무 빠르게 올랐다라는 인식 등이 생긴 종목이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 반도체 쪽에서도 이익 실현의 움직임 일부 종목 남기고 나머지는 조금씩 변동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못 가지고 있었죠. 바이오도 일부 종목 외에 못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반도체까지 흔들리다 보니 이게 시장 대응이 좀 어려워지는 거야. 그러면 이쪽에서 차익 실현을 해서 어디로 갈까를 고민했던 한 주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장기 플랜 짜고 계신 분들은 사실 이런 식의 떨어지는 거 모아서 계속 가시면 되는 거지만 요즘에는 다 투자 시기가 좀 짧다 보니까 아마 투자자분들의 고민이 좀 깊었던 한 주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반도체만 하더라도 사실 수요일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SK 하이닉스가 좀 시장보다 좀 예상치보다 좋게 나온 날지 아니면 흑자 전환해서 한 2천억 원 정도만 나와도
시장 어느 정도 방어해주고 특히 삼성전자가 줬던 그 실적의 충격을 어느 정도 만회해줄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했었죠. 그러면서 반도체 다시 한번 좀 올라갈 수 있을까? 시장 올라갈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더라. 뉴스에서 다시 파는 사람도 있더라. 결국 반도체가 좋은 건 아는데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 안에서도 좀 종목 장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이럴 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건 잘 모르겠으면 그냥 산업을 사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요즘 같은 시장에서도. 그래서 ETF 강조를 해드리는데 저희가 상장을 해서가 아니라 저희가 반도체 밸류체인 ETF가 2주 전에 상장을 했는데 아니 이게 왜냐면 왜 좋냐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최대 이제 25%, 25% 담아요. 나머지 50%는 이런 반도체 밸류체인 중에서 리딩을 해줄 수 있거나 성장성이 있는 것들을 뽑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종목에만 딱 잘못 갔다가 이게 후공정이 될 수도 있고 전공정이 될 수도 있고 패키징이 될 수도 있고 팹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맞추냐 이거지. 예상대로 너무 안 가니까. 그러면 다음번에는 ETF를 좀 더 자세히 해서 아예 그 ETF를 우리가 파보자. 안 돼요. 왜요? 걸려요? 심의에? 금투협 심의에 걸립니다. 아, 그래요. 애석하네요. 제가 여기서 우리 반도체 이름 풀네임을 말 못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볼드모트요? 뭐 이름도 말 못해? 그렇죠. 진짜. 알겠습니다. 네네. 네, 찾아보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우리자산운용의 반도체 밸류체인이라고 하면 찾을 수 있는데 네네네. 아무튼 주요 요지는 그래도 쉽지 않다. 예상과는 쉽지 않게 간다. 네, 뭐 그런 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TSMC, ASML, SK하이닉스까지도 예상보다 괜찮은 실적으로 반도체 전군을 일으켜 세울 만한 힘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것은 뭐 하루 이틀 조정하고 뭐 혹은 그 시기가 좀 길어서 1, 2주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이게 또 반도체 장기 모멘텀에 힘이 그건 맞지. 보태지는 내용일 겁니다. 결국 시간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어요. 그게 짧으냐 기냐의 차이일 텐데 반도체 쪽은 그래도 여전히 실적 숫자 심리가 살아있고 어느 정도 단기 차익 압박이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이번 주에 굉장히 달라진 포인트라고 보면 중국이에요. 중국 측에서 뭐 홍콩 증시 안정을 위한 자금을 투입한다라는 외신 보도가 있었고 물론 그거에 대한 확정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기대했던 건 아니지만 지준율을 또 50bp 인하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중국이 부양에 대해서 뭔가 시그널을 주고 있는 게 아니냐. 거기다가 양회 춘절 이런 것들의 일정을 생각해 봤을 때는 뭐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목소리 등이 나옵니다. 이것도 사실 근데 시장에서나 증권사에서 나오는 평들을 보면 더 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거지. 이것 때문에 이제 중국 증시가 반등할 수 있겠다. 뭐 이런 건 사실 분위기가 전혀 아니더라고요. 아직도 보면.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중국과 관련된 종목은 낙폭과대 반등으로 대응을 해야 되긴 합니다. 물론 중국에서 정말 강력한 부양책이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조금 달라지는데 지금 화학 섹터 같은 경우나 뭐 건설 기계나 이런 쪽에서 보면 낙폭과대 반등으로 시장이 흔들리는데 한 자리는 분명히 지켜주는 날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이 투자 포트에 적절히 좀 녹여서 대응을 네. 하셔야 되는 거고 문제는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가 많이 빠졌어요. 단기간의 고점 대비 봤을 땐 정말 많이 빠졌는데 네. 아직까지 완전하게 지금의 이제 턴이 나올 거다라는 기대는 아니지만 단기 반등 정도는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목소리들이 켜켜이 쌓이고는 있습니다. 오죽하면 요즘에 이런 하락들을 보면서 나는 사실 2차 전지에 그렇게 투자 관점에서 큰 관심은 없었거든요. 사야 되나? 아니 그러니까 사볼 법하다. 한 10% 정도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오늘 출연자도 그랬어. 모두가 사볼 법하다라고 느껴서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했을 때 크게 잃을 게 없을 것 같기는 하다. 단기 반등을 충분히 잘 누릴 수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얘네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리튬 가격이 반등한달지 전기차 수요가 다시 회복된달지 이런 사인들이 있어야 되고 이런 사인들이 있고도 사실 시차가 있는 거라 2차 전지주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도 그 안에서 워낙 종류들이 많으니까 맞아요. 근데 그 사인들이 없다 보니까
낙폭 과대로만 2차 전지 들어가기에는 야, 이거 좀 리스키하다. 언제나 떨어지는 거 과한 보면. 하락은 반등의 재료가 됩니다. 다만 이 반등의 폭이 어느 정도인가를 계산하면서 들어가야 되고 또 뉴스를 보다 보면 모이는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아직 2차 전지는 얘기 주신 대로 그런 힘이 모이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맞아요. 낙폭 과대, 과해까지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는 있습니다. 테슬라 뭐 10% 급락 이 정도는 조금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네. 아직까지는 그 정도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왜냐하면 수급적으로도 일단 단기 반등 그렇지. 노리는 메이저 주체들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2차 전지 밸류체인이 흐름이 괜찮거든요. 근데 요게 연속을 띄려면 말씀 주신 섹터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뉴스가 나와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은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고 사실 트럼프와 바이든 진영에서 신재생 뭐 다른 뭐 풍력 태양광보다 피 보는 게 지금 2차 전지 전기차 쪽이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진영 싸움에서도 가장 변동의 여지가 좀 큽니다. 그래서 완전한 강력 배팅 아직은 좀 어렵지 않나. 근데 뭐 진짜 10년 사이클 보고 투자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이야 뭐 좋은 기회겠죠.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근데 또 네. 이거 10년 사이클을 했을 때 그러면 어떤 종목 살 거야? 이것도 이제 애매해진다. 진짜 10년 사이클이라고 생각하고 하면 그렇지. 그러면 이제 또 ETF. 아니 우리 회사에는 이 전기차나 2차 전지 ETF는 없는데 약간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이런 미래 산업을 너무 확신하는데 안 가. 아니 근데 정말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가 딥하게 파고 들어가면 살 거 있어. 아 있죠. 있습니다. 아니 반도체나 2차 전지도 실제로 많이 오르고 아직도 PER이 고퍼인 거 있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증시 네. 이슈는 이 정도로? 예. 영호님 어서 오세요. 영호님, 귤털님 어서 오십시오. 소리였네. 하이. 영호님 오랜만에 봐서 저 오늘 되게 더 캐주얼한 이유가 저희가 오늘 이사해요. 예, 그래가지고 좀 캐주얼하게 입고 왔습니다. 그래요. 네네. 뭐 이사를 하는 거랑 뭐 캐주얼이랑 뭐. 크게 상관없죠. 핑계 대고 편하게 입고 오는 거예요. 네. 시청자분들 뵙는데 이런 딱 갖춰진 룩으로 오셔야지. 여기는 내 홈이니까. 그래. 박앵커는 어웨이 이렇게 오는 거고. 조만간 잠옷 입고 하시겠어. 네네. 아주 그냥. 언제 제가 MTN을 만약에 불러주신다면 그때는 정장 입고 갈게요. 네. 영호님, 예,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증시 이슈 끝났으니까. 네, 경제 이슈 가겠습니다. 딥페이크. 이거 준비 많이 했어요, 저. 그러면 이거는 끝난다고 해가지고. 해보세요. 딥페이크. 딥러닝과 페이크의 합성어죠. 네, 하셔요. 여기까지입니다. 아니, 요즘에 딥페이크 영상들이 다시 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맞아요. 뉴스도 많이 박앵커도 나오고. 준비를 한 것 같고 저희가 2024년 선거에 워낙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 실제로 이런 뉴스들이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워낙 미국 경선 거치고 있고 이제 대선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워낙 승승장구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바이든의 목소리를 딥페이크로 딴 사칭 전화. 그래서 민주당 당원들한테 투표하지 말라고 투표를 독려하는 게 아니라 투표할수록 우리가 불리하다 해서 이런 사칭 전화가 있고 뉴스화가 됐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딥페이크 영상들이나 아니면 뭐 보이스 피싱에 대한 경각심들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딥페이크도 그렇고 옛날에 AR도 그렇고 VR도 그렇고 이게 전혀 이게 좀 방송에서 말씀드리긴 좀 그런 건데 성인물 위주로 해서 먼저 발전을 해요. 언제나 그래요. 네. 네. 그 AR, VR도 성인물 콘텐츠 진짜 많이 나왔고요. 딥페이크도 역시 이런 성인물과 관련된 산업이라고 해야 되나? 콘텐츠들이 늘어나면서 뭐 기술도 발전하고 좀 확산되는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딥페이크도 2017년? 예, 그때 레딧이라고 하면 이제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맞아요. 그 게시판. 우리로 치면 약간 그런 거지. 그 뭐야? 생각이 안 난다. 그 원래 사진 동호회였는데 게시판으로 바뀌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나도. 아무튼 그런 건데 거기서 합성 포르노 영상들이나 사진들이 많이 배포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뭐 많이 쓰이기도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 옛날에는 뭐 할리우드 스타, 정치인 뭐 이런 쪽으로 그냥 재미로 갔다가 사실 우리나라 지난 대선에서도 대선 후보 딥페이크로 만들어가지고 AI 후보들이 좀 기승을 부렸거든요. 맞아요. 근데 올해도 역시 뭐 바이든이랄지 예전에 봤을 때 오바마
대통령을 딥페이크 해가지고 좀 가짜 영상들이 유포되는 경우들이 많이 트럼프 있어서 머저리라고 했던 그 이제 영화 감독이 직접 이 딥페이크에 대한 경고를 날리기 위해서 만들었던 딥페이크 영상이 그때 네. 당시에 되게 이슈가 됐었고 네. 페이크 앱이 소프트웨어가 배포가 되면서 딥페이크 영상 만드는 게 너무 쉬워졌습니다. 지금 저게 여러분 딥페이크예요. 티가 안 나요, 근데 잘. 네. 얼핏 보면 알고 보면 입술 쪽이 약간 네. 그런 거를 알 수 있는데 사실 그냥 보면 전혀 모르겠죠. 우리 그래 나오니까 끝나면 다시 한번 처음부터 또 보여주시는데, 그러니까 딥페이크가 기본적으로 따오는 게 눈, 코, 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되게 자연스러운데 눈, 코, 입을 떠나면 약간 부자연스러울 수 있다 이거지. 거기서 잘 봐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영상 볼 때 누가 뚫어져라 그거 분석하면서 봐요. 눈이 침침해서 내 얼굴도 다 뿌연데 뭐.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만약에 지금 저기 오바마 대통령 배경은 고정돼 있는 건데 움직이는 배경일 경우에는 분명히 여기서 이상한 점이 맞아. 아직은 보여. 발생하는데, 이렇게 뭐 대통령이 집무실 안에서 얘기하는 걸 딥페이크로 하면 속을 수 있지. 충분히. 선거에 해다 보니까 이런 것을 활용해가지고 내 반대쪽의 표심을 흔들려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는 중이고 네. 올해는 또 선거가 굉장히 많아서 그것을 악용한 사례가 너무 넘치지 않을까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톰리라는 이제 전략가가 그러더라고요. 이런 AI 보안이나 딥페이크 문제로 인해서 AI가 완전 연초에 집중이 됐지만 이게 좀 주춤할 수 있다라는 상승한 것도 부담되기도 하는데 이런 이슈 등이 맞물려서 규제 얘기가 나오면 이쪽이 시세가 좀 죽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13개 주에서 이미 법률 제한이 됐죠. 그 딥페이크 불법 사용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그런 안들이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하다 보니까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AI에 잠깐 쉬어가는 그런 뉴스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그냥 비단 약간 뭐 미국 선거 유튜브에 올라가는 영상들 그런 딥페이크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우리 삶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게 딥페이크 보이스 피싱 혹은 딥페이크 피싱들이 있어요. 내 얼굴이 합성이 돼가지고 약간 좀 부끄러운 영상들에 합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돈을 요구한달지. 실제로 K-팝 이제 아티스트들을 대상으로 그런 피해 사례도 꽤 네. 많았어요. 네. 이제 명예훼손 문제도 있고 초상권 문제도 있고 걸릴 거 다 걸릴 텐데 너무 두렵지 않아요? 네, 그래서 실제 피해 사례들이 막 나타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조심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야, 왜 나라에서 규제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잡지를 못해?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대부분 이런 딥페이크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은 다크웹 통해서 많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식적인 온라인상이 아닌 거죠. 맞아. 다크웹들 특징이 IP를 전 세계 몇 번 돌아갖고 갑니다. 추적? 찾을 수가 없어요. 예. IP가 막 전 세계 몇 번 돌아간 다음에 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마약 거래도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고, 딥페이크 피싱도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다. 맞아요. 라는 말씀 드립니다. 근데 이런 거 얘기하고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면 뭐 그래 기술이 발전하면 이런 게 너무 나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기술 발전은 근데 양날의 검이에요. 맞아요. 예, 동전의 양면이기도 하고. 예. 나쁜 기술이 없습니다. 그걸 악용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는 거지. 좋은 사용의 예 딥페이크에 대해서 살짝 살펴보면 데이비드 베컴이 말라리아 퇴치 캠페인 홍보 영상을 9개 언어를 구사하면서 찍었는데 이게 바로 영어로 만든 원본 영상에 딥페이크를 기반으로 더빙을 한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예도 있고 1977년도 스타워즈에 출연한 배우 모습을 2016년에 스타워즈에 담으려고 비슷한 대역 배우가 촬영을 하고 딥페이크로 영상을 씌우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식으로 활용하면 좋은 면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게 기술인데 꼭 이렇게 악용되는 사례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규제도 어쩔 수 없이 뒤따라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딥페이크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은 전달하고자 네. 경제 이슈로 꼽아봤어요. 실제로 방송에도 그런 게 있었고, 실제 서비스 중에 고인이 되신 분을 다시 이렇게 사진으로 딥페이크화 한 다음에 영상화 하는 서비스들이나 콘텐츠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너무 애틋하고 감사하고, 그런데 또 이렇게 보이스피싱이나 아니면
허위사실 유포 쪽으로 가는 쪽도 있으니까. 내 목소리를 그러니까 딥페이크로 더빙 해가지고 네. 그쪽한테 전화해서 급한데 돈 좀 한 200 보내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 오면 무조건 끊고 여러분들이 다시 전화해 보세요. 그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오면 알겠다고 하고 끊고 검찰 번호로 다시 전화하는 거지. 세상에 그렇게까지 막 숨 넘어가게 급한 일 없습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네. 한번 끊고 가주셔야죠. 아, 참 쉽지 않습니다. 네. 아무튼 제이크님 그렇고요. 제이크님 반갑습니다. 미국 대통령 후보 중 누가 한국에 유리할까요? 이건 솔직히 사람들마다 얘기 다 다 다르던데. 달라요. 네. 네. 우리 둘만 얘기해 볼까요? 어디가 더 유리하다고 보세요? 싫은데요? 왜요? 얘기하기 싫은데요? 왜? 누구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외교상으로는 바이든이 더 유리하다라는 사람 있고, 근데 결과적으로 증시는 트럼프 때 더 많이 올랐다더라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산업별로 다 다르고. 네, 2차 전지 생각하면 트럼프가 불리한 것 같은데, 또 보면 트럼프 때 실제로, 그러니까 바이든 때 책정한 예산이긴 하겠지만, 뭐 이게 바이든이 아니지. 그 전에 책정한 거겠지만, 트럼프 때 뭐 재생에너지 쪽으로 실제로는 많이 공사가 됐다고 하고, 어디가 맞아요. 유리할까? 그때 새 혜택을 참 많이 주기는 했었고, 음. 섹터별로 다 달라서 이건 참 말씀드리기가 애매하긴 한데, 아, 글쎄요. 네. 나. 너? 어. 너 미국 대통령? 어. 와. 그러면 딥페이크로. 어. 영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한국에 몰아주게 해줬으면 좋겠다. 어. 어. 프렌드 쇼어링을 제대로 보여주는. 우리나라 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국 쪽으로 프렌드 쇼어링을 하는 거지. 정말 그렇습니다. 이런데 마법 쓸데없죠? 같은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예. 마지막으로 생활경제, 예. 시성비 트렌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성비가 무엇인지 얘도 살펴보고 문제점도 살펴보고. 시성비가 뭡니까? 네. 현대인들이 정말 바쁘죠. 어감이 썩 좋진 않네요. 시간에 대한 소중함이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저도 그래요. 너무 쫓기고 막 분단위, 초단위 쫓겨서 살고 이런 날도 있다 보니까 내 시간을 허투루 쓰게 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 짜증납니다. 너무 싫어. 너무 싫죠. 아, 그런 거 진짜 너무 싫어하고. 네, 근데 이게 좀 현대인들이 그게 과해요. 투자한 시간 대비 내 만족이 높기를 바래서 시간 가성비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시간 가성비를 위해서 아낌없이 소비를 하고, 시간을 위해서 아낌없이 소비를 그러니까 한다고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네. 소비하는 것을 좀 망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놀이공원 그 줄 안 서려고 하는 패스 막 맞아요. 그런 건가? 그런 프리패스권도 그렇고 또 또 집안일 대행업체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요. 런드리고 이렇게 세탁물 해주는 것도 그렇고 집에 오셔서 이제 도움 주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런 쪽에 대한 예전에는 사실 이모님이 집에서 이렇게 청소 도와주시고 이런 것은 좀 정말 돈을 많이 버는 부자들의 느낌이었다면 요즘에는 정말 좀 많이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수요가 있다라는 거고 런드리고도 저는 쓰는 분들 너무 많이 봤고 세탁물이에요? 그냥 문 앞에 걸어놓으면 갖고 갔다가 다 걸어주시는 거. 놀이공원 프리패스 티켓 그리고 이게 시성비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행동인데 멀티태스킹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회사에 가서 회사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짬내서 PT를 받는다, 뭐 짬내서 요가를 간다 이런 짬 PT, 틈새 PT. 그러니까 내 삶의 시간을 최대한 극대로 활용을 하는 거지.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저도 이제 허리 다치기 전에는 점심시간에 PT, 가서 운동했거든요. 헬스장 가서. 기분 되게 좋다. 그래. 퇴근한 느낌이야. 다시 돌아와. 근데 다시 돌아가긴 해야 돼. 다시 출근하는 느낌이긴 한데 기분 되게 좋고 되게 열심히 스스로 뿌듯한 열심히 사는 듯한. 맞아. 근데 진짜 이런 거를 나는 저녁에 또 다른 걸 하고 싶으니까 점심 때 하는 거. 저녁에 가서 제대로 쉬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맞아. 뭐 그런 식으로. 이런 게 시성비구나. 시성비지. 그리고 난 이거 깜짝 놀랐어. 선택의 실패로 내 시간을 허투루 쓰는 게 너무 싫은 사람들이 많아져서 요즘에는 영화 결말을 보고 영화를 보러 간대. 그러니까 내가 이 영화에 소비를 내 시간을 써도 되는지 아닌지를 위해서. 전 넷플릭스 영화 볼 때 꼭 그럽니다. 아 진짜로? 그래서 이건 좀 병적인 건데 나는 이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고 싶어. 근데 이 영화가 어떤지를 몰라. 찾아보잖아요. 근데도 느낌이 안 오잖아? 그러면 이미 봤던 영화를 봐요. 이미 재밌게 봤던 영화. 대박. 그게 이 느낌이구나. 이 시성비구나. 내 선택의 실패로 인해서 내가 내 시간을 쓴 게 억울해지는 게 싫은 난 이 시간이 거야. 즐겁기 원하거든.
그래서 봤던 영화를 봐. 근데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진 스포를 당하는 거지, 내가. 그렇구나. 나도 이제 드라마에서 짤 몇 개 찾아보고, 요거 재밌을 것 같다 하면 그때 드라마를 맞아, 맞아. 시작하는데, 완전 결말을 다 보고 들어가는 분들도 있더라고. 이게 또 시성비의 예고. 이런 시성비가 시간에 대한 가성비를 너무나 중요시 여기는 트렌드가 생겨버리니까, 디토 소비라는 게 뜨는데, 네. 이 디토가 나도라는 뜻이 있어요. 네. 그래서 누군가를 따라서 소비를 하는 거지. 근데 그게 아무나 따라 사는 게 아니고 내 라이프 스타일, 내가 물건을 선택하는 의사결정 과정 혹은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을 픽해. 그래서 그 사람의 소비를 따라가는 디토 소비. 그러니까 이제 추종 소비인데 그럼 실패 확률이 떨어지니까? 그렇지. 선택지는 너무 많고 의사결정하는 그 단계를 다 밟아가는 게 너무나 피곤한 사회란 그렇지. 말이죠. 그러니까 때마침 인플루언서 영향은 확장이 돼 있고 그러니까 SNS에서 내 취향과 좀 잘 맞는 사람을 탁 잡아가지고 그 사람의 소비를 계속 추적을 해가는 거야. 그래서 이걸 또 디토 소비라고 하는데 제가 어떤 분이 따라서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분의 건강기능식품 아. 그분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것들 뭐 그분이 엄청 잘 비교해서 올려주고 해서 그냥 그분의 공구 일정에 나는 맞춰서 내 건강기능식품을 계속 돌려서 사. 이것도 디토 소비의 예인 거지. 우리도 그랬어. 진짜. 육아할 때. 그래서 육아 인플루언서가 뭐 이거 쓰거나 이걸 이렇게 하는 노하우를 말해주면 신기하게 다음날 우리 현관문 앞에 쿠팡이 와 있는 거야. 우리 와이프가 그걸 보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시켜서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우리 집 앞에 도착해 있어요. 마법 같은 일이네요. 와이프가 그걸 그대로 이렇게 하는데 이거의 디토 디토 소비. 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개인들이 봤을 때는 뭐 시성비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멀티태스킹이라고 느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시간을 극대로 활용하려는 사람들이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하는 거죠. 저만 해도 그래요. 맞아. 집에서 양치질하면서 뉴스 아이템을 계속 봅니다. 맞아. 그러니까 양치만 하지 않아. 설거지하면서 OTT를 틀어놓고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있고요. 운전을 하면서 오디오북을 듣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이런 일이 과거보다 너무 이제 모든 IT 기기가 연결돼서 가능한 거긴 하겠지만 이 멀티태스킹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란 내 시간을 최대한 쪼개서 살아가겠다. 그래서 올해 트렌드 중에 하나가 분초 사회라고 하잖아. 초 단위로 쪼개서 살아가는 사람들. 사실 우리야 초 단위로 방송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런 건데 일반 사람들은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 분들도 분초 단위로 움직이는 이 숨막히는 굳이 안 그러셔도 되는데요. 되게 힘든 삶인데. 드라마나 영화도 아니면 유튜브 콘텐츠도 1.5배속, 2배속으로 보는 분들 요즘에 1.25배속을 기본으로 보시는 분들이 맞아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의 현상인가 싶어서 찾아봤는데 일본도 있더라고. 타이파라는 신조어가 있는데 이게 네. 시간 대비 퍼포먼스여서 타임 대비 퍼포먼스를 줄인 말이야. 타이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뭐 이제 기다리고 뭔가 시간을 할애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인색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책 한 권을 10분 안에 읽게 요약해서 제공하는 어플이 인기라고도 하고 라면 물 붓자마자 그냥 그대로 불어버리는 라면까지 개발을 했대. 그래서 영초 라면이라는 것도 트렌드가 됐다라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도 몇 번 도움을 받았던 건데 영상을 1.25배속, 1.5배속으로 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싫은 거야. 릴리스 AI를 들어가면 그 영상을 요약해줘요. 그 영상 링크를 올리잖아. 그러면 한 30초 안에 영상을 다 요약해주고 말하는 스크립트 다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요약본까지 만들어줘요. 무서운 그걸 많이 세상이다. 봐. 그게 다 이런 거였어. 그런 시성비 내가 너무 여기에 맞게 살고 있는 거. 넌 시성비 인간인 거지 그냥. 김성비네, 김성비. 김성비. 그렇습니다. 돈 돋네. 그래서 시성비 행동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이것은 뭐 연결고리가 나름 있다고 생각해서 넣어봤어요. 쇼폼.
쇼폼. 이게 15초에서 5분 미만의 짧은 영상입니다. 이게 정보, 주제만 짧은 영상 안에 확실하게 전달이 되다 보 앞뒤 서사가 없어요. 맞아요. 그냥 딱 정보만, 필요한 것만 있다 보니까 이게 가성비, 시성비가 높은 콘텐츠로 꼽히죠. 지금 뭐 틱톡, 뭐 유튜브 쇼츠, 뭐 인스타 릴스 이런 모든 숏폼들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고 유튜브나 혹은 각 SNS에 업로드 되는 거 보면 사진보다 요즘에는 숏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인플루언서 입장에서도 수입을 거둬들여야 되는데 이런 롱폼보다 숏폼 매출이 더 높아진 그러니까 역전된 지도 꽤 됐어요. 맞아요. 요즘에는 인스타에서 해시태그 다는 거는 올려주지도 않아요. 그냥 릴스를 꾸준히 올려주는 게 가장 터지기 좋은 맞아요. 방법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행동도 사실 중독이다라는 거지. 멀티태스킹, 숏폼,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잠깐의 공백과 여유를 전혀 즐기지 못하는 계속 새로운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무슨 자극과 쾌락을 원하는 도파민 중독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 바쁘다 현대사회 멀티태스킹을 해야 살아남죠. 멀티태스킹을 하고 그렇게 쉼 없이 머리를 돌리다가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저예요. 오늘 내 일기를 여기다 쓴 건가? 왜 다 내 얘기지? 그러다 아프죠. 요즘에 도파민이란 말이 있어요. 밍? 도파민을 파밍한다. 그래서 도파민을 수집하는 현대인들인 거죠. 쾌락과 자극을 홀린 듯이 소비하거나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쇼폼 앉아서 보면은 막 밑도 끝도 없이 계속 보게 되는 것도 도파민 행동일 수 있는 거고. 얼마 전에 뉴스 봤는데 멀티태스킹 하면 뇌의 그 수명이 줄어들어서 빨리 죽는데요. 걱정이네요. 그러니까 멀티태스킹도 중독 현상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어. 나도 종종 그렇긴 한데 TV를 틀어놓고 게임을 해. 저요. 그러니까 나는 TV를 틀어놓고 웹툰을 봐요. TV 보다가 조금 내가 재미없어지는 그런 서사이면 네. 웹툰도 한 편 보고 맞아. 또 보고 이러는데 이게 이자극, 저자극, 세자극, 음. 쾌락에 약간 취해 산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좋지 않으니 스스로 그 도파민들을 조금 끊어내는 디톡스 과정도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헬스장 가면 앞에 TV 안 틉니다. 저도 그냥 그래요. 이제 맞아요. 검정색 화면에 비친 내 얼굴만 보면서 뛰는데 요즘에 생각보다 과거 대비 이제 그걸 꺼놓고 뛰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이제 운동하는 시간만큼은 이것을 저요. 끄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핸드폰도 잘 안 봐요. 그런 일부러. 식으로. 그렇게 저도 핸드폰은 그냥 아예 가방에 넣어놓고 운동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좀 디톡스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영국의 저널리스트가 이런 얘기했어요. 현대인들은 집중력을 도둑 맞았다. IT 빅테크 업체들이 만들어낸 기술에게 도둑을 맞았고 멀티태스킹을 하는 것에 내 집중력을 도둑 맞은 거고 수면 부족, 뭐 과로 이런 것들에 내 집중력을 도둑 맞은 사회를 살고 있고 집중력이 상실되는 유행병이 번진 것으로 본다. 뭐 이렇게. 난 오히려 되게 집중하면서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멀티태스킹에 집중력을 빼앗겼던 거구나. 그럴 수 있죠. 생각해보면 진득하니 안에 앉아서 무언가를 했던 것이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 와서도 음. 그러니까 모니터는 3개 있지만 하나는 뭐 다른 거니까 하고 주고 2개 하나 작은 거 하나 2개거든요. 어쩔 때는 저도 일하다 보면 여기에 문서 하나 그다음에 큰 모니터에 문서 2개 양문 해가지고 이렇게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나는 되게 시간도 단축하고 최대한 빨리 이걸 해가지고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이렇게 분산되고 빼앗겼던 거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네요. 그리고 내 머리가 사색 혹은 사고, 철학적 생각을 할 틈이 없더라고요. 그것도 맞지. 그냥 설거지하면서 드라마, 예전에는 설거지하면서 내가 살면 어떻게 살까, 아이에 대한 뭐 곱씹어보는 뭐 이런 시간이 있었다라면 지금은 설거지하면서 신서유기 보고 낄낄대다가 요리하면서 뭐 라디오 듣다가 뭐 이런 식으로 내 스스로 사고를 하지 않아. 계속 유입되는 사고만 하고 있지. 그래서 이것이 시성비 행동이 뭐 정말 절약해서 막 쓸 수 있을 때 시간을 쓰는 건 좋지만 하루 종일 내가 멀티태스킹 나름 뭐 시성비 행동을 한다라는 합리화로 내 삶의 집중력을 도둑 맞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자라는 그러게. 취지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좀 반성되네요. 그렇죠. 뭐 지금 취준생 여러분들도 뭐 보실 수 있으니 근데 보신다면 그렇잖아요. 일하면서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 이거 했다가 아니라 정말 진득하니 내 인생과 삶에 대해서 시간을 좀 숙고해보고 이렇게 생각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나는 양치하고 샤워하면서도 우리 팀
뭐 기획이나 뭔 사업을 어떻게 할지 음. 맨날 그 생각하거든요. 음. 근데 난 그게 되게 책임감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책임감 있는 행동이지만 너한테는 좀 과부할 수 있어. 그건 아니었어. 씻으면서는 그냥 내가 힐링되고 있고 오늘 하루를 잘 해놨다라는 그러게. 디톡스적인 생각을 맞아. 해보는 게 내 스스로에겐 좀 좋을 수 아.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 터진 게 이것 때문이었어. 결론은 항상. 뭐든 그런 항상. 그래서 더 얘기를 회사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건강이 안 좋아졌구나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으나 이때 우리 본부장님이 들어왔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무튼 되게 시성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볼 것 반성도 같죠. 많이 하게 되고 네. 이게 좋은 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뭔가 빨리 끝내고 최대한 여기 가성비를 붙여야 되고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해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에서 약간 벗어날 때도 됐다. 저도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제가 해보십시오. 생각하는 모든 콘텐츠 소비가 웹툰, 쇼폼이더라고요. 저는 보고 있는 게. 그리고 영상도 빨리 돌려서 봐요. 근데 이게 저는 되게 시간을 활용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냥 대작 같은 배너 뭐 이런 거 틀어놓고 3시간 앉아서 그걸 음미하면서 제대로 맞아. 콘텐츠를 소비했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콘텐츠를 음미했다라는 느낌을 좀 갖고 싶어진 주말입니다. 이제. 그러게 생각해보니까 그런 영상들이나 영화 많이 봤는데 이렇게 음미되고 여운이 남는 게 없네. 다 너무 남겨버리던. 너무 스낵 컬처로 네, 가고. 맞아요. 참 오늘 딥페이크도 그렇고 이 시성비도 그렇고 뭔가 되게 와닿는 다행입니다. 나의 이야기를 하는 듯한 이야기여서 좀 그래.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증시 이슈, 경제 이슈, 생활 경제까지 저희가 쫙 풀어드렸고 여러분들에게 뭐 재미이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스낵 컨텐츠로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함께 하시면서 좀 일주일간의 스트레스도 조금이나마 푸셨으면 저희들은 네. 그걸로 만족하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금요일 또 오전 10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